시민사회 미래 준비 마지막 3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1강, 2강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지역사회에서 나는 또 누구와 어떤 일을 시작해 보면 좋을까? 물론 이제 지역사회별로 조건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떠한 프레임과 틀에서 준비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어떠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강과 2강을 통해서 미래학은 불안을 다루는 학문이다. 불확실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는 늘 불안감을 주고 심지어는 불안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조장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불안함의 근원이 뭐지? 왜 나는 이렇게 늘 불안하지? 그 불안함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심리적, 정신의학적, 또 사회학적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미래학도 그 불안함을 극복하는 불안함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극복해보는 어떤 통찰을 제공해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현재 노력한다고 미래가 바뀔까? 미래는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정해진 규칙 없이 이게 결합이 되어서 일어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명분이 있더라도 이걸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냅두자, 그냥 흐름에 맡기자 이런 일종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미래를 더 알면 알수록 더 알려고 노력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옵션,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미래학을 철학적으로 토대를 좀 잘 닦아놓은 드 주버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The Art of Conjecture라는 1967년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미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래는 자유와 의지가 발현되는 시공간이자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죠. 미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팩트로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는 있죠. 그래서 자유의 공간이기도 하고 의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 매우 불확실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유와 의지가 발현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목적하는 대로 잘 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그리고 어떠한 요소가 등장을 해서 나의 목표를 가로막을지도 잘 모른다. 그래서 매우 불확실한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 아침에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들었어요. 비가 온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비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불안한 미래이자 또 원치 않는 미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오는 그 사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기후변화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일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갈 수 있죠. 우비를 입고 나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미래는 dominating future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 그러니까 우산을 준비한다든지 우비를 입는다든지 이거는 masterable future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미래. 미래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꿀 수 없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미래로 바꾸는 과정, 노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미래를 바꾸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미래를 바꾸려면. 어쨌든 나 혼자서 미래를 바꿀 수는 없고 원치 않는 미래가 예상이 된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면 혼자서는 안 되죠.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면 정책가들을 설득을 해야 되죠. 그죠? 정책가들을 설득하려면 정책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증감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건이 지금은 10번에 그쳤는데 앞으로 5년 뒤에는 100번이 돼?
야,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정책가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증감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지시해야 우리가 원치 않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측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미래를 논의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해서 기록해서 이게 지금은 10번인데 어제는 10번이고 오늘은 11번이고 이런 것들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예측대로 잘 가는지 증거를 모으고 정책가들에게 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보십시오.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 사회, 이거를 다모네이팅 퓨처라고 불렀어요. 바꿀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죠. 다른 동네로. 아니면 이민 가거나 이랬단 말이죠. 근데 미세먼지가 많은 사회를 바꾸는 정책들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CO2나 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에 규제한다든지 혹은 차량이 도심으로 진입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홀짝 뭐 이렇게 해서 막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로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를 점점 더 청정하게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래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줄여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정책적 결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역사회에서 그걸 측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게 보여드립니다만 2015년, 2016년, 2017년 뭐 금천구에서는 얼마, 관악구에서는 얼마, 마포구에서는 얼마 이런 것들을 계속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증가한 곳 상위 3곳, 또 줄어든 곳 하위 3곳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천구 주민들이 이거 보십시오. 이 데이터. 지금 금천구가 다른 지역구보다 훨씬 더 지금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증감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고 정책가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동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다모네이팅, 바꿀 수 없는 미래를 메스터러블, 바꿀 수 있는 미래로 바꾸는 노력이 되는 거죠. 지역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영국 사례입니다. 1986년에 그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죠.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면서 전 세계에 방사능, 낙진들이 이제 떨어졌는데요. 영국 북서부의 컴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낙진 오염이 된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조사하면서 그 오염 원인, 방사능 오염 원인 세슘이 곧 사라질 거라고 발표를 해서 농부들한테 안심을 시킨 거죠. 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과학자들이 그걸 예측을 했냐면 이 컴브리아기 지역은 산성 토양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과학자들은 알칼리 진흙 토양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알칼리 진흙 토양에서는 세슘이 훨씬 더 빨리 이게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곧 사라진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컴브리아기 지역에서는 산성 토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서는 세슘이 잘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양, 양을 길렀는데 양의 체내에 축적된 그 세슘 측정을 할 때도 과학자들이 울타리에 양을 가둬놓은 양의 체내에 축적된 세슘만 측정한 거예요. 근데 사실 컴브리아기 지역에서는 양을 이렇게 놓아서 방목해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방목해서 풀을 뜯어먹고 거기에서 그 세슘의 오염원을 측정을 해야지 울타리에 가둬놓은 양을 측정해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농부들이 과학자들 언뜻 보면 매우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 그룹이잖아요. 지역사회 농부들이 너 이렇게 측정해서는 정확하게 측정 못한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이거 쉽지 않게 해결된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조사가 중단되고 다시 그 지역을 이제 새롭게 이제 측정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농부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냥 과학자들이 해준 말에 끄떡끄떡하고 안심했을 거예요. 그럼 큰 더 피해가 있는 거죠. 한국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이슈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아토피, 그죠? 한때는 정말 아토피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 아토피 자녀를 둔 어머니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 아토피의 원인으로 인공식품 첨가물의 사용과 같은 먹거리 오염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어머니들이
관찰하고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책도 펴내고요. 그래서 2005년도 국회 국감장에서 아토피 문제를 증언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또 생태지평이나 환경재단에서도 그게 주요 이슈로 이제 취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2006년에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에 그 아토피 어머니들이 주장한 그 내용들이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을 하겠다, 감시하겠다, 그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그 도움보다도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측정의 결과를 정책가에게 제시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변화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미래학이 주는 통찰은 여러 가지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미래라고 알려진 것을 바꿀 수 있는 미래로 바꿔간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를 좀 보시면요.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일상의 변화를 지금 바꿔대는 상황인 거죠. 세 가지 질문을 지역 공동체의 주민들하고 혹은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어서 회복 혹은 전환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좀 거시적인 얘기고 지역사회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뭐 반세계화, 국경의 폐쇄라든지 또 지역 자연생태계 악화 이거는 이미 시작되어서 회복이나 전환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뭐 사회적 혁신의 노력, 그다음에 복합재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복력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 방안의 예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실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경기 하강, 뭐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또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또 원격 유통, 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막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실 수도 있고 또 정부에 요청을 해서 재정 투입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그것이 벌어진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 때 바로 준비해보고 대응해볼 수 있는 주제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그것이 나타날 것 같다. 지속적으로 그 증거들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또 이슈를 만들어서 아까 아토피 어머니들처럼 자꾸 이슈를 발신하고 그것들을 사회의 의제로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미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MPO 지식열전 시리즈 3개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